코로나19 백신 얘기 해봐야겠습니다. 사실 어제도 비슷한 얘기를 초반에 약간 하긴 했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또 달라져서요.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이 시간에 딱 모더나, 물론 1차, 그러니까 일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들을 했는데 네. 하루 만에 그러니까 미국 의학 단체에서 네. 좀 어떤 유효한 데이터를 충분히 얻지 못했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어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 모더나라는 업체가 이번 그 코로나19 치료제의 기제를 사용했던 게 mRNA 방법을 썼거든요. 예. 이 mRNA 방법이 뭐냐면 좀 어렵긴 하지만 복제하는 거를 막는 염기성 배열을 가진 어떤 그 유전체를 가지고 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 많은 전문가들은 메르스 때도 이 mRNA를 가지고 치료제 트라이를 했는데 네. 일상에서는 굉장히 호전 좋아졌지만 2상, 3상에서는 문제가 상당히 있어서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그 모더나가 mRNA를 가지고 일상에 그나마 8명 정도 성공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하루 만에 전문가들은 굉장히 반반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주가로 반영된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 치료제 개발은 긴 마라톤 여정과 같거든요. 이제 다 같이 출발한 건데 예. 조금 빨리 앞선 것을 뿐인 거죠. 또 두 번째 요인이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발표를 미국 정부 주도로 했다는 것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왜냐하면 트럼프가 네. 그 11월 달 대선을 앞두고 계속 치료제가 나온다, 백신 나온다는 말을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큰 프레임은 이거거든요. 원인은 중국이고 솔루션은 미국이 가지고 있다는 프레임을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이제 시장에서는 이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약간 지금 좀 관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이거 대선용 백신 아니냐 뭐 그렇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쓰던데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2상과 3상에서 가면 실험자들의 그 분포 수가 환격히 늘어나기 늘어나죠. 때문에 네. 여기서 좀 판결이 날 것 같은데 네. 어쨌거나 전 세계적으로 원하는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하루빨리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기업이 내가 되고 싶다라는 건데 네. 지금 좀 어떻게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일단 지금 그 치료제 개발건이 약 450개 정도가 지금 개발을 트라이하고 많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메커니즘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그 이쪽 모더나가 사용했던 방법이 우선 앞으로 치고 나온 걸 뿐이죠. 네. 근데 2상에서 약 600명을 해야 되고 3상 가면 몇천 명을 해야 수천 되는, 명이죠, 예. 네, 수천 명을 해야 되는 때문에 굉장히 지켜봐야 되는 입장이고, 특히 이제 이 제일 처음에 클로로킨 가지고 한번 지난주 나왔다가 네. 이게 이제 말라리아 질병의 그 백신을 가지고 트라이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심해가지고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 전체적으로 국가들이 속도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 백신 개발과 관련해서 그러면 각국 지금 현황들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백신은 지금 14건 정도가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예. 우선 중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시노팩도 있고 뭐 우한 바이오 공업연구소도 있고 시노팜도 있고 있는데, 사실은 이 지금 아주 미묘한 게 지금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가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미중 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백신 개발에서도 아마 전체적인 판은 중국과 미국의 경쟁 추세가 굉장히 강할 겁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아마 그 연합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 연합체보다는 미중의 경쟁 체제로 이 백신 개발은 굉장히 속도를 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역시 뭐 치료제든 백신이든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거 먼저 개발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더나 얘기를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렘데시비르의 포커스가 거의 맞춰져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여긴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치료제의 여러 상황 중에서 그 렘데시비르는 사실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기제를 가지고 그렇죠. 개발을 한 거거든요. 예. 우선 이것도 저는 미국에서 좀 과도한 발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체 치료 기간을 4일 정도 줄이는 효과거든요. 31% 줄인다는 효과를 네. 발표한 건데, 이 실험 방법도 굉장히 긴박하게 한 게 분명해요. 왜냐하면 환자에 따라서 5일군과 10일 치료군을 나눠서 예. 해봤더니 좀 나아졌더라. 그런 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드라마틱한 효과는 맞습니다. 없었다 뭐 이런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워낙 치료제가 없다 보니 이것조차도 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준 건 사실이고 어쨌든 이런 발표들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 사실은 지금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역에는 사실은 뭐 소로다시피 하면서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는 것은 네. 그만큼 면피성으로 시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과연 저게 진정성이 있는 거냐,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저게 진정성이 있느냐, 면피성이냐, 정부의 정책 때문이냐 이런 판단들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걸 뜯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막 놀랍진 않네라는 예, 반응들이나 분석들이 나오는 거고 때문에 우리 보건당국에서도 렘데시비르 적용에 대해서 좀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야 우리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러면 자체적인 개발 속도는 어디까지 와 있나 이것도 좀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발표를 했죠. 정부 차원에서 지금 임상시험을 신청한 곳은 한 곳도 없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그 범정부 지원단이 백신 분야는 7개사를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고 네. 치료제 분야는 14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 후보를 설정을 했고 이 7개사는 어디냐면 진원생명과학 그리고 바이오포와 LG화학 그다음에 제넥신, 스마켄, 지플러스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이렇게 7개사입니다. 백신. 네. 그 치료제 분야에서는 이제 현재는 그나마 조금 앞서고 있는 곳이 직신 녹십자예요. 여기가 그 혈장 치료제를 가지고 만들어요. 그러니까 네. 앞서 그 이야기했던 그 모더나하고 좀 다른 방법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죠. 혈장 치료를 하고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분야가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도 7월 달에 빠르면 7월 달에 임상시험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백신군 7개사와 그다음에 치료제 14개사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은 뭐 대표가 나서서 막 열심히 하겠다, 빨리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네. 기대감이 있었고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어느새 어떤 뭐 코로나19 관련주 혹은 뭐 수혜주로 계속 묶이면서 주가도 강세를 기록했는데 누가 먼저 우리나라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을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모더나 소식이 있고 나서 국내 시장에서도 이게 그러니까 실체가 있든 없든 직접적인 연관이 있든 없든 간에 네. 좀 오른 종목들이 있단 말이죠. 있죠. 예. 그 수혜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우선 파미셀이 제일 떴죠. 네, 파미셀. 네. 왜냐하면 파미셀은 그렇지 않아도 이 진단 분야에서 이제 호재가 있은 기업인데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뉴클레오시드라고 그러니까 모더나 같은 이 mRNA를 기재로 하는 치료제를 개발하는 원재료가 바로 뉴클레오시드입니다. 네. 그 뉴클레오시드의 전 세계 80%의 분량을 이 바로 파미셀이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호재 때문에 시장에서 어제 떴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치료제가 mRNA가 맞느냐 아니면 지금 녹십자에서 하고 있는 뭐 혈장 치료제가 맞느냐 아직 정답이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 시장의 반응 뭐 모더나 때문에 떴다고 해서 지켜볼 것이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치료제 개발은 좀 이상은 가봐야 제가 볼 때는 좀 가망성이 있지 않나. 뭐 그래서 사전 정보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신중할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해주신 부분, 조언해주신 부분이 그대로 어제 파미셀의 장대 음봉에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신중한 앞으로의 흐름들 그리고 분석들 관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또 이런 와중에도 호재성 뉴스들은 좀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SK 바이오사이언스에 투자를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SK 바이오팜과 이제 연관을 지어서 이거 상장하는데 그러면 SK 바이오 쪽 화이팅 뭐 이렇게 네. 플로우가 가더라고요. 네. 게시판들 보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호재는 호재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이 360만 불을 지원하기로 했죠. 우선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뢰성을 높이는 건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런 그런 개발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네. 이게 이제 어쨌든 DNA 플랫폼을 가지고 하는 개발이라서 이 DNA 플랫폼의 정보가 어느 쪽이 많느냐의 사실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뭐 호재는 호재고 또 하나 이제 방금 지적했듯이 SK팜은 사실은 예. 이것도 좀 상관이 없어요. 네. 따지고 보면 SK바이오팜은 사실은 그 뇌전증 치료 신약을 가지고 지금 상장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FDA
물론 이제 그 SK 바이오팜이 지난 11월 달에 FDA 이미 그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예. 이 자체 허가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상장을 하는 건데 이거하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네. SK 바이오팜은 상장을 하면 주 SK가 호재가 되겠죠. 100% 지분을 가지고 호재가 되는 것이고 SK 바이오사하고는 좀 분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가까운 상장사를 찾기 마련이잖아요. 네. 근데 주 SK 쪽으로 가면 왠지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것 같고 같은 제약바이오 안에서 뭔가를 찾아보려다 보니까 곧 상장을 앞두고 있는 SK 바이오팜을 보게 되는 건데 그러면 뭐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는 투자 소식대로 따로 떼놓고 네. 얘기가 나왔으니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뭐 이대로만 가면 6월 안에는 상장이 될 것 같은데 좀 흥행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이미 FDA 허가를 작년 11월 받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판매 허가를 획득한 게 이게 이제 뭐냐면 국내 제약사가 자체 개발한 신약을 기술 수출도 하지 않고 FDA 직접 판매 허가를 신청한 게 사실은 이 SK 바이오팜이 처음이거든요. 예. 굉장히 다른 바이오업계와는 조금 결이 다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잠재성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상장을 할 때마다 어떤 업계 기업이든 상장도 참 타이밍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이 먹거리나 새로운 기회 그리고 집중 조명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좀 그래도 좀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는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예. 첫 번째는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제조업보다 뭐 IT 이런 것보다는 어쨌든 바이오 쪽이 각광을 받고 있고 예. 물론 분야가 코로나19와 직접 연관성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속에서 상장을 한다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요 예측도 하고 또 기관 공모도 있을 테니까 여기서 얼마나 또 경쟁률이 높아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 아직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으니까 우리들도 계속 시나리오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으로서 가장 현명한 접근 전략이나 아니면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곳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저는 이렇게 투자자들이 너무 멀리 안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파미셀처럼 저게 뜰 것 같으면 저 재료를 공급하는 파미셀이 좋을 것 같다. 이까지 안 가는 거는 굉장히 좀 신중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그 일상을 가지고 빨리 접근하는 것도 저는 위험하다.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뭘 접근하느냐? 우선 이 코로나19를 해결하는 다이렉트로 해결하는 여전히 그 대응할 수 있는 진단 키트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SK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확정되어 있는 것들에 우선 집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아직 일상만 가지고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이 있다고 해서 쉽게 따라붙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최소한 이상에서 그리고 그 치료제 메커니즘을 잘 보고 예. 이게 어떤 기제를 가지고 치료제를 접근하고 있고 그 기제에서 어느 게 우위할 것인가를 좀 더 민감하게 보는 것이 선택을 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제 개발의 메커니즘을 좀 보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너무 이제 소설 쓰면서 멀리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이게 개발 메커니즘하고 투자 메커니즘은 약간 또 다르다라는 다르죠. 예. 느낌이 드는 게 코로나19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떴던 게 뭐 마스크나 손소독제 관련 그리고 그다음에 알코올이 떨어진다더라 해서 그렇죠. 알코올 뭐 네. 이렇게 했었고 예. 하다가 그 다음으로 이제 실체가 나타나면서 떴던 게 진단키트 진단키트죠. 쪽이었잖아요. 예, 예. 그러다가 어제 모더나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백신으로 옮겨가나 보다 해서 시젠이 급락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모더나 여기 악재성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반등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다시 진단키트 쪽으로 가야 됩니까? 우선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확산세가 완전히 줄어들었다 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할 수 있다. 미국에서 저렇게 계속 트럼프가 계속 이렇게 홍보성하는 것은 저는 정치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 얘기가 제일 정확하다고 봅니다. 빨라도 내년 초입니다. 네, 그때까지는 굉장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예. 봅니다. 사실 시젠은 근데 어떤 수출 실적이 잡히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조금 더 기대감이 있을 것 같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지금 시가총액 글쎄 오늘은 몇 위인지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5위권 안으로 막 3위까지 치고 올라오는 그리고 또 종목이다 하나는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단키트 시장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이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네네. 그럼 여전히 진단키트 시장은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진단 역량에 대해서 워낙 호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시젠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코리아 바이오 포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제약 바이오에서 크게 모멘텀이 항상 될 만한 게 이런 바이오 포럼이랄지 뭐 암 학회랄지 네. 이걸로 모멘텀을 가져가는 뭐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데 코리아 바이오 포럼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가장 관심 있는 백신하고 치료제죠. 예, 치료제 가장 크고 이번에 또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것이 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여러 가지 내걸었지만 여전히 관심사는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이게 아시아 쪽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그 이번 방역에서 굉장히 그 벤치마킹 모델로 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포럼이 다른 국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진단 키트나 방역 외에 백신 치료제를 얼마나 좀 빨리 가고 있는 것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쪽으로 포커싱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코리아 바이오 포럼에 대한 투자 포인트들 살펴봤고요. 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다 보니까 뭐 치료제나 백신 쪽으로 집중을 많이 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이게 사실 원래 주 사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복제만 하다가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가고 이제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한창 높았었다가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쪽으로 포커싱이 맞춰진 건데 코로나19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제약 바이오 산업 전망이나 또 새로운 포커스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그 제약 바이오 산업은 조금 더 크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요.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시간과 예. 2014년 이후의 시간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사업을 볼 때도요. 네. 미국의 코스닥, 나스닥 그 미국의 시장을 보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인류가 한 5천여 가지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질병을 큰 대부를 나누면 한 12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2000년대까지의 발전사는 합성 화학 약품으로 한 10가지 질병을 다 해결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다음에 세균성 질환 이런 것들은 거의 다 해결합니다. 네. 그 재밌게도 이걸 해결하고 나니까 2000년부터 2012년도까지 신약 개발의 암흑기였어요. 이때 이 약 14년 동안 한 15가지 정도밖에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2014년이 어떤 분기점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예. 남은 두 가지를 해결 못한 게 뭐냐면 바로 암과 치매입니다. 예. 이때 같이 등장한 게 뭐냐면 바로 바이오 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크게 나누다 보면 지금이 새로운 제약 바이오의 부흥기가 지금 맞이를 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1기와 2기 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제약 그 회사들은 제네릭밖에 하지를 못했어요. 이 합성화. 예. 그러다가 이제 와서 새로운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마침 매칭이 잘 된 거죠. 이게 바이오 산업이 크고 있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코로나는 그럼 이 시장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저는 크게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 제약 시장은 제약 바이오 시장 가장 큰 것이 신뢰성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진라전 겪어봤듯이 K-바이오가 코로나를 우리가 슬기롭게 겪어내면서 국제적인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봐요. 예. 네. 자, 두 번째는 그 신뢰성을 바탕으로 또 하나의 시장이 뭐냐면 암과 치매, 즉 그 이 시장에서 또 하나 등장한 게 이 바이러스 시장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시장에서 우리 제약 바이오가 어떤 포지션을 하는가가 향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가 지금보다 10배 이상 커질 거냐. 왜냐하면 관절염 치료제 같은 것만 해도 150조 시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암 치료 바이오 쪽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예. 반도체나 이런 분야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굉장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코로나19가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시장에 굉장한 호재는 될 것이 분명하다. 여기에서 얼마나 이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이런 인프라 개방형 이노베이션을 가진 인프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굉장히 큰 숙제일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런 시장들이 이번 시기가 굉장한 기업들에게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네. 이게 그러니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앞에서 약간 우리 국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속도가 다른 데보다 좀 늦춰지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쨌거나 좀 지나갈 수 있는 한 번의 바람인데 뒤늦게 여기에만 또 골몰해서 집중하기에는 오히려 우리 그렇습니다. 경쟁력을 깎아먹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또 지나갈 것일 수 있고요. 오히려 그 아까 그 모더나처럼 랜드시밀이나 이런 것처럼 좀 지켜보다가 뒤에 편성은 사실 이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봅니다. 예, 예. 그리고 백신이나 치료제는 이미 WHO에서 개발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그냥 공급하는 이런 시장을 가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시기에 이 K 바이오를 더 신뢰성이 있는 굳건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당연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래서 더 큰 먹거리는 어떤 표적 항암제나 치매 치료 맞습니다. 쪽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뭐 어른이 잘 하고 있겠죠. 제약바이오 국내 산업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또 여기에 따른 얼마나 발전 속도가 있는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로운 뉴스들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과 관련된 뉴스들이 있어서 한번 또 제약바이오 업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CEO 스코어의 박주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뉴스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